제가 석고 방향제랑 그냥 일반 방향제를 팔고 있는데 첫 달부터 월 400을 벌었어가지고 7, 800 벌어보다가 1000을 정말 찍고 싶어서 3잡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지금은 노동으로 하고 있는 일을 좀 줄였어요. 이걸 몇 년 정도 해먹으신 거예요? 3년? 그래도 경쟁자가 3년 정도면 이렇게 들어왔을 법한데 버틸 수 있는 그게 있었나요? 색깔을 예쁘게 칠한다든지 그냥 그 감각 아닐까. 그럼 대부분 매출이 에서 나시나요? 랑 미타. 어떻게 보면 스마트 소 쿠팡처럼 누구나 다 아는 채널은 생각보다 좋은 채널이 아니고 저도 그 두 개 채널이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쁘신 손님 모셨습니다. 왜 오신지 아시나요? 잘 못 들었는데요. 저도 왜 오셨죠? 저 전에 의대생분이 유튜브 출연을 할 테니까 쿠팡 시켜주세요. 쿠팡 시켜주세요 하는 거 보고 나도 저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다른 일로 진사님께 카톡을 드렸다가 그분 잘하고 계신가요? 했는데 이제 학교로 돌아가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혹시 저를 써주실 수 컨텐츠로 소비해 주실 수 있나요? 해서 그분은 전혀 판매 경험이 없으셨던 분이셨고 예수님은 판매 경험이 좀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고 계신데 왜 이걸 하려고 하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제작하고 판매를 하는데 저는 뭐 키워드를 찾는다든지 상품을 소싱한다든지 이런 거를 거의 안 해보고 그냥 이거 만들어 볼까? 하거나 관심 있는 걸 바로 만들어서 키워드를 제대로 단 적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는 거의 한 달에 한두 개 팔리나? 거의 그냥 죽어있는 스토어거든요. 쿠팡도 넣어봤는데 제작도 아닌 그냥 사입 제품 하나 넣고 그것도 그냥 그래서 좀 판매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위탁으로 넣은 곳에서도 판매를 잘해주시니까 저보다 비싼데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 기회를 삼아 좀 발전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떤 거 팔고 계신지랑 그래도 한 달에 얼마 정도 매출과 순이익이 좀 나고 있는지 정도는 그래도 얘기해 주시죠. 원래는 제가 석고 방향제랑 그냥 일반 방향제를 팔고 있는데 그걸로 초반에 그냥 첫 달부터 월 400을 벌었어가지고 부업은 그냥 일반 제가 노동해서 버는 일로 합쳐서 한 700 정도, 7, 800 벌어보다가 1000을 정말 찍고 싶어서 3잡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0은 찍어본 적이 없고 순수익 1000은 항상 그 직전까지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해서 찍어본 적이 없고 지금은 노동으로 하고 있는 일을 좀 줄였어요. 초반보다는 오히려 줄어가지고 다 포함해서 한 월 500 잘 벌 때 한 700 버는 것 같아요. 와, 괜찮은데요? 내 욕심이 너무 많으셔서 불안해요. 500 벌고 있다는 게 점점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더 내려갈까봐? 네, 한 개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석고 방향제로만? 네. 그래도 500 정도 벌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으실 것 같은데. 잘 벌고 싶어요. 포사 1 벌어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집을 사고 싶습니다. 지금은 월세입니까? 전세. 전세. 근데 그걸 이제 매매로 이제 회사에 내 집. 이 집이 아니더라도 그냥 네. 집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투자 아니고 전 제 집만. 집을 사면 전세를 집을 빼고 삽니까? 집 사고 고민을 집 사고? 해봐도. 그럼 전세 자금도 내비두고 집도 또 사고. 그럼 너무 좋겠는데.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석고 방향제 판매하는 게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순이익 가져다 주나요? 석고 방향제랑 향오일, 이제 프레그런스 오일을 같이 파는데 그게 이제 한 500 정도. 매출은 얼마 정도에 순이익 500 정도예요? 그냥 어림짐작으로? 순수익이 좀 높은 편인 거라. 마진율이 좋다는 네, 거죠? 연에 8천 정도는 돼요. 연에 8천 정도면은 월 700 정도 수준인데 그 중에 순이익률이 좋은 편인가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원가율이 그럼 굉장히 낮은 편인 거구나. 한 10배에서 20%? 네, 석고 자체가 거의 가루로 제 노동을 갈아서 파는 거라서 그래서 그게 또 힘들다 보니까 약간 정말 넣기만 하면 팔리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제작 상품으로 넣어두면 이제 뭐 공장을 돌린다든지 그러고 싶은데 지금 이거는 주문이 들어오는 만큼 제 시간을 써야 돼요. 수작업을 해야 된다? 네. 알바를 쓰기엔 좀 어려운 영역입니까? 약간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퀄리티 같은 게? 네. 의외로 본인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끔 네. 의외로 손재주 많으신 분들이 주부분들 중에 진짜 많으셔갖고 어린이집 교사 출신 분들 진짜 잘하시고. 저잖아요. 맞네. 안 그래도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일도 하고 있는 거 알다 보니까 퇴사하신 분이 하고 싶다. 알바로 써달라고. 근데 괜히 빼먹힐까봐.
그것도 있는데 그분한테는 네. 그분은 그쪽으로 완전 관심이 없다고 해서 상관은 없는데 약간 그런 마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도 이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직접 해버릴 수도 있지 네. 않을까. 그런 걱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대부분 매출이 아이디어스에서 나시나요? 아이디어스랑 카카오톡 위탁. 카카오톡 위탁으로 해서 선물하기 쪽에서. 네. 거기는 그러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벤더를 통해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분한테는 수수료를 얼마 정도 주시나요? 수수료로 안 하고 그분이 네, 공급가? 처음부터 네, 그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이중유통이나 마찬가지니까 선물하기의 수수료도 있을 거고 그분도 결국 마진 남길 맞아요. 거니까 그럼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적어질 거잖아요. 처음부터 공급가로 받다 보니까 네네네. 좀 뭐, 도매가로 생각하고 네, 도매가도 근데 뭐 사실 충분히 남는다 마진이. 네네네. 어차피 원가는 낮으니까. 네. 오케이. 근데 원가가 낮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이런 판매 쪽 외에 다른 게 하고 계신 일은 지금 어린이집 보조교사. 보조교사. 근데 겸업해도 됩니까? 보조교사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어떤 걸 하는 일이에요? 선생님들 그냥 서포트하는 보조교사여가지고 시간제 선생님처럼 딱 바쁜 시간 도와주고 퇴근하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나가서 애기들 봐주는 건가요? 네네네네. 그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4시간 하는데 대부분 바쁜 9시부터 오후까지 봐달라고 하는데 네. 딱 여기가 오전 7시 40분부터 12시 퇴근으로 해주신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 정도면은 안 그래도 점점 이제 투잡을 원래 정리하고 하나만 해볼까 했었을 때 제가 원래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인데 네. 점점 이제 8시, 9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냥 오전은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럼 좀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네. 그래서 12시에 퇴근하고 네. 집 근처여서 30분 안에 집 와서 30분부터는 일하고 거의 그 시간 안에 출근하는 시간 안에 점심도 주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시급입니까 거긴? 아니, 월급 월급? 100만 원. 네. 오 괜찮네. 하루 4시간이라고? 네. 그 휴일 다 쉬고 네. 방학도 따로 있고 여름 7일, 네. 겨울 7일 이렇게. 그래도 그건 뭔가 일찍 일어나기 위한 어떤 환경 설정이기도 네네네네. 하네요. 근데 일 자체는 만족스러우십니까? 거기는 항상 그 월급이 마음에 들지 않지 아이들 보는 거는 원래 좋아했어가지고 본인 나이는? 돈을 더 잘 벌어야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시죠? 94년생이라서 나이 이제 30 이후로 까먹고 있는데 32. 너무 길어요. 일부러 피하시고 계시구나. 네, 그냥 30 넘은 것까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네. 최근에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 결혼하셨죠? 작년 11월 24일. 갑자기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이시네요. 죄송합니다. 결혼을 좀 빨리 하신 편입니까? 원래 한 24살부터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때 선도 봤었는데 어릴 네네네. 때 그때는 너무 사랑꾼처럼 쳐다봐주는 사람은 또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친구 같은 분과 사랑꾼처럼 보면 좀 부담스러워서. 네. 약간 그리고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제가 약간 네. 잘 진료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저한테 있겠네요. 뭐라 할 때는 뭐라 해야 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만 해주면은 제가 네.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가지고 결혼 이후에 셀러 생활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가끔 택배를 같이 싸준다? 그건 괜찮네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해했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수작업 요소가 좀 많은 제품으로 해서 잘 판매는 이제 하고 계셨는데 상품 수가 많지 않으실 거잖아요. 네. 한 몇 개 정도죠? 뭐 제작 상품 몇 개, 위탁 상품 몇 개, 사입 상품 몇 개. 석고 방향제 생김새가 다 다르면 다른 종류로 쳐야 되나요? 그것도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해도 한 10개 남지. 제작 상품 10개 정도, 네. 디자인까지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네네네. 그럼 실제로는 디자인이 같은 이제 품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치면 몇 개 정도인가요? 2개, 3개? 네. 2개, 3개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몇 년 정도 해먹으신 거예요? 3년? 와, 3년 동안 잘 해먹었네요, 그래도. 오. 그래도 경쟁자가 3년 정도면 꽤 들어왔을 법한데 버틸 수 있는 그게 있었나요? 처음부터 여기가 경쟁이 좀 심한 이미 포화 상태인 곳이었는데 네. 어떻게 뚫었죠? 색깔을 예쁘게 칠한다든지 그냥 그 감각 아닐까. 약간 디자인적인 네. 감성을 좀 더 살려서 네. 조금 빡센 시장 안에서도 약간 나만의 경쟁력 만들었다. 네, 근데 이제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왜 없어졌어요? 더 빡센 애가 들어온 거야? 아니면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살짝 죽은 거예요? 여기서도 제가 다른 걸 또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잘 나가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곰, 클로버 이런 식으로 있으면 더 다른 제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거든요. 제가. 왜요? 이게 계속 생기면 또 노동할 게 생기니까 이게 약간. 상품 수가 많아지는 것에서도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애지중지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알바 쓰는 것도 약간 부담이 그런 측면에서 있으실 거고. 제일 잘 판매되고 있는 게 별점이 5.0이거든요. 괜히 알바가 실수해서 네, 평점 그거 털릴까 하나- 봐. 네. 그것도 이제 신경 쓰이고. 네. 지금까지 나쁜 댓글이 하나도 없었나요? 초반에 있었어요. 향을 다 뿌리면 안 되는데 본인이 다 붓고 향이 이렇게 지읒 같은데 만드시는 분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다 좋은 리뷰가 쌓여서 그 리뷰가 이제 묻힌 거죠? 아, 네. 근데 그 제품은 지금 4.8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새로 다른 만든 게 애가- 이제 네네네네. 5.0. 네네네. 오, 그래도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네. 있으시겠네요. 의외로 완벽주의 같은 게 있으신가 봅니다. 없을 땐 아예 없고 네. 약간 정성 쏟는 거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의대생분 출연하신 영상 다 보셨나요? 네. 보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8일 만에 매출 내시고 이래가지고 네. 어떡하지, 나는 그것보다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분은 쿠팡 처음 하셨을 때 이제 팔리더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올렸는데 하나 팔리길래 그거 하나만 입고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한 데다가 처음에 그 무료 프로모션 같은 광고 맞아요. 있잖아요. 저 이미 그것도 없거든요. 아, 그래서 더 힘들겠다 아. 생각을. 그분이 잘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환경? 직원으로서 약간 계속 상품 나가는 걸 살펴볼 수 있고 거기서 바로 퇴근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좀 더 내 업무를 해버리고 가버릴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제일 크지 않았나. 그분이 하루에 상품 몇 개씩 입고 시킨지 아시나요? 신상품을? 하루에는 모르겠고 그 영상 올릴 때마다 네. 열 몇 개 뭐 추가 들어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혹시 그분한테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상품 몇 개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모르시나요? 네. 한 달에 상품을 하루에 한 개씩, 뭐 예를 들면 주말 제외한 기준으로는 20개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상세 페이지를 다 직접 그럼 만드시는. 근데 상세 페이지는 뭐 도매몰에 있는 거 쓰면 되니까 상관없죠. 유튜브 영상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한번 적어야겠다. 저 퇴실 시 쓰레기 부짐을 하긴 한번 지워주시고요. 네. 손으로 지워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여기 있구나. 예. 귀한 손을 어떻게 제가. 아. 또 길이는 지우면 큰일 납니다. 네. 수호신 같은 거여서. 네. 사실 그 스타트소 제 필자생 강의도 수강하셨잖아요. 네. 다신 내용이겠네요. 키워드 곱하기 키워드인가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곱하기 채널. 제가 그 상품 소싱 그거를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한 번도 안 써봤구나. 상관없어요. 자, 맨 위에다가 온라인 유통 3요소, 상품 밑에다가 가로치고 양과 질 이렇게 적어보시죠. 채널 옆에다가 가로치고 매장수, 그다음에 키워드 밑에다가 간판, 상품의 질 밑에다가 아이템, 상품의 양 밑에다가 운영시간. 다시 안 드셔도 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네. 만약에 이제 예슬님께서 카페를 창업하는데 예를 들면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찾아갔더니 1억이다 창업 비용이. 근데 1억으로 매장을 한 개 차릴 수도 있고 10개 차려줄 수도 있대요. 자기네들이 같은 비용으로. 몇 개 차리실 거예요? 대신 입지가 다르죠. 아니요. 동일한데도 그냥 10개를 그럼 해주겠다. 10개. 10개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매장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키워드 간판. 간판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못 보고 들어올 거니까. 간판 역할을 하는 게 온라인 유통에서 이제 키워드죠. 그 다음에 상품의 질이 이제 아이템. 근데 사실 지금까지 잘하셨던 거는 아이템 선정이 아주 훌륭했고 그 아이템 안에서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템을 개발하신 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한 아이템으로 사실 그 기존에 잘 됐던 이유는 딱 심플합니다. 채널의 힘도 좀 받으셨고 아이디어스라는 좀 특수 채널 힘도 받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솔직히 아이디어스 선물하기는 남들이 대부분 판매한 채널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서 주부도 못 파시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스마트 스토어 쿠팡처럼 누구나 다 아는 채널은 생각보다 좋은 채널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좀 아이템빨로 솔직히 잘 된 거 부분이랑 채널빨을 받았어요. 간판은 요즘 웬만하면 다 잘하거든요. 아까 했지만 사실 네이버 쿠팡 같은 남들 다 파는 채널에서 못 판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더현대에 내 브랜드가 입점됐다면 당연히 잘 팔리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더현대 입점하는 게 어떻게 입점해?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허들이 안 높다면 괜찮은 건데 사실 저도 그 두 개 채널이 진짜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채널 중에서도 그 채널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상품의 질, 아이템 좋은데 좋은 채널을 통해서 섞어서 팔았으니까 사실 꽤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약했던 부분은 운영시간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건 나의 수작업입니다 라는 요소로 저 이거 집에서 다 만들어 와야 되니까 가게는 1시간만 열어놓을게요. 제가 빵 다 집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런 거 신경 써줄까요? 아니요. 네, 당신이 집에서 그 빵 만드는데 4시간이 걸리건 8시간이 걸리건 소비자는 내가 카페를 가고 싶을 때 문을 열어라 라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운영시간 부분에서 뺑이를 많이 씻었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순이익 1000만 원 못하고 계시잖아요. 네. 셀러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년. 네, 셀러 생활 3년을 했는데 순이익 1000만 원도 못 넘어갔다. 표정이 너무. 네. 네, 심지어 그런 효자 아이템을 목전에 두고도 못 넘어봤다는 건 좀 반성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네. 여기서 좀 합의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 예슬님의 정확한 진단으로 저 운영 시간을 제껴버리는 방식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됩니다. 내가 너무 애착하는 아이템은 양을 막 늘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작 쪽에서는 이제 애착을 갖고 하는 건 좋은데 사입은 애착으로 하면 안 되겠죠? 맞아요.
네, 사입은 정확하게 수니까. 저희 회사가 잘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싱, 아니요. 소싱을 잘해서? 양 양이죠, 무조건. 저희 회사가 하루에 신상품 몇 개 소싱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저희 회사 상품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5,000개, 3,000개 정도 됩니다. 상품 몇 개 있으세요? 10개. 뭐 잽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상품 양 대비해서 매출이나 순이익이 좋은 건 맞겠는데, 근데 그래봐야 예를 들면 그 3년 전에 시작한 사람이라고 해도 제가 아는 3년 전에 시작하신 분은 상품이 거의 500개 넘는 분이 계세요. 500개가 넘을 때 여기 10개밖에 안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아까 했지만 아예 애착하는 방식을 갖고 약간 이제 자아실현을 같이 하는 형태처럼 이제 운영하는 것 치고는 사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그 아이템 안 터졌으면 맞아요. 나가되겠죠? 이해는 되죠. 왜냐면 그 온라인 유통에서 운영 시간은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카페를 1시간 반 동안밖에 운영을 안 하면 사람들이 돈 벌 생각이 있는 건가? 라고 이제 다 욕하겠죠. 나도 눈치를 보고 1시간 너무 오바다. 열심히 하자. 라고 싶을 텐데 온라인 유통의 운영 시간 안 보이잖아요. 심지어 사람이 부러워해. 쟤는 10개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팔아? 라고 해서 그걸 또 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10개만 하라고 누가 한 적은 없죠. 그리고 어쨌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쟁업체가 각 잡고 이제 리뷰 한 30개를 털어. 나가리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나락가면 거의 제로 베이스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상품 하나에 내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 자체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 부업이라고 하죠, 그런 건. 맞아요. 제가 그냥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리뷰 오늘 한번 텁시다. 네. 오늘 촬영했는데 저희 2명이나 인건비 썼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하겠대. 기분 나쁘네. 네. 농담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사업이 무너진다면 그건 사업이 아니잖아요. 부업이지. 지금까지는 좀 부업식으로 운영하셨던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아까 집을 사고 싶다고 하시기도 했고 부업으로 집을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집 사려면 얼마 정도 필요하죠? 대략. 마음 같아서는 좋은 집. 네, 좋은 집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못 살 것 같아요. 대략 한번 불러보세요. 3억? 3억? 오케이. 대출까지 받아서 그냥 현금 3억으로. 현금 3억에 대출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3억을 그쵸, 어떻게 집을 그쵸, 사요? 그쵸. 아파트 같은 거. 아파트 사고 싶은 거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지금 시드랑 네. 지금 서딩 합쳐서? 오. 전세로 들어가 있는. 어쨌든 3억 정도 더 벌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 달에 저축 얼마 하십니까? 안 말하고 싶어요. 얘기하십시오. 중요하니까. 저축요? 네. 그때 다른 것 같은데. 대략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얼마 했다? 저번 1년 동안 한 거 다 결혼할 때.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이 정도 저축할 것 같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작년 1년 동안 저축 한 1,500 한 것 같아요. 1,500. 올해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올해요? 2,000을 목표로. 너무 작나? 2,000이면은 이제 3억을 아까 모으고 싶다고 했으니까 몇 년 걸리죠? 근데 1,000은 이미 올해 모으긴 했는데 따로.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이제 2,000 모은다고 쳤을 때 아까 얘기하신 3억 모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정도 산수는 되실 거잖아요. 15년. 15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그래요? 15년이면 이제 몇 살이 되시죠? 그건 생각 안 하네. 32이셨으니까 15년이면 네 47살 정도 되시면 이제 원하는 집을 사실 수 살 수 있겠네요. 있다. 물론 이제 또 변수가 근데 생길 수 있죠. 맞아요. 갑자기 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다든지 2억을 모았는데 2억을 날리고 다시 시작해서 40질이 아니라 50질이 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 컨텐츠 어쨌든 간에 단기간에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니까 네. 그래서 15년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어떤 책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10년, 20년을 통해서 얻어내고 싶은 결과가 있다면 그걸 왜 1, 2년 안에 할 수 없죠? 라는 질문을 던진 책이 있거든요. 네. 왜 할 수 없죠?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모으려고 했던 것 말고 추가로 이제 한 달에 순이익 1,000만 원씩 더 버신다면 그럼 이제 1년이면 얼마죠? 1억 2천. 그럼 2년이면 2억 4천. 네, 얼추 모으겠네. 오. 2년 안에 하는 걸로 합시다. 네, 목표는 크게 잡아야지. 왜냐면 이게 목표가 없으면 맞아요. 할 수가 없어. 나중에 47 되면 좀 쉬셔야죠. 예, 그때도 이렇게 빡세게 일하실 겁니까? 널널히 일하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은 2, 3년 안에 파이어하고 좀 47살에 좀 쉬시는 걸로 목표를 잡고 어쨌든 지금 기존 하루에 4시간 플러스 그 다음에 본인 것까지 하시니까 솔직히 그러면은 본인 제작도 하루에 1-2시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안 하나요? 약간 몰빵해서 주에 몇 시간? 한 10시간 주에 10시간? 그럼 하루에 1-2시간 정도로 아칠게요. 그럼 어쨌든 하루에 5-6시간 정도 일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어린이집까지 합쳐서 맞아요. 5-6시간 정도 일하고 계시고 어쨌든 47살에는 좀 쉬어야 되니까 그때도 5-6시간 일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쉬고 싶을 수 있지. 하루에 1-2시간만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고 기존에 사실 또 아쉬웠던 건 뭐냐면 매장 수가 만약에 10개라고 하시면 혼자 다 아까 10개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혼자 다 보실 겁니까? 아니요. 사람을 고용해야겠죠. 사실은 되게 당연한 거죠. 카페를 만약에 운영하시는 분은 사람을 쓰는 건 되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손해만 안 본다면 당연히 사람 쓰겠죠. 만약에 이제 그 카페를 운영했을 때 버는 순수익이 지출이 500만 원이고 만약에 그 어쨌든 순수익이 700만 원 남아 내가 이제 일을 하지 않고 그럼 그 카페를 폐업하시겠어요? 아니면 운영하시겠어요? 운영을 하겠죠? 200만 원 남으니까. 네. 그게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시스템 소득이 남는데 왜 안 하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이제 상품은 약간 자아실현용 아이템이라 제가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작 쪽에서의 레버리지를 안 썼던 측면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사입 쪽 판매를 하는데 이거는 뭐 자아실현이랑 별로 관련 없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맞아요. 돈 벌려고 하는데 돈 계산이 똑바로 안 되시면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하루에 1시간 일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벌리는데 그 안에 내일을 대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는 1,500을 벌고 그 예를 들면 지출이 500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지출 없이 지출 빵에 수익 1,000 이런 건 없죠. 수익 1,500에 지출 500 이런 건 있을 수 있으니까 500 쓰시는 걸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 시간을 오히려 줄이고 인생에 그러려고 일을 시작하는 건데 본인이 직접 또 다 하려고 해버리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직접 다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기 외장수 밑에 레버리지 한번 쓰시죠.